네, 이번 시간은 공법 체계도 9번째 강의, 국토계획법의 9번째 테마인 도시계획설 부분. 자, 도시계획설은 이제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과 절차를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선 보시면 처음에는 도시계획설이 기반설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를 기반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반설을 설치를 할 때는 미리 시설의 종류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테마 4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기초사하고 주민의견 청취에서 입안을 하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 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의 위치나 종류나 규모를 미리 행정청이 결정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의무조항입니다. 이 43조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시설의 종류나 위치 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예외가 나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의무 규정에 따라서 이 43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들, 자, 일명 경미한 기반시설들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시설, 공공공지, 빈 공터, 자, 방송통신, 시장이나 공공청사 이런 것들,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 물건 사고팔고 하는 시장, 이런 청사 등은 경미한 기반시설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주차장이나 자동차 검사시설, 차량 검사시설, 시장이나 공공청사 이런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또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도 경미한 기반시설들. 그리고 공원 안에 들어가는 세부 기반시설, 그 다음에 4번이 시험 문제였었죠. 자, 터미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 여객터미널은 경미한 기반시설들. 건축물 부설광장, 전기 공급설비 같은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변전소나 발전소는 제외입니다. 노란색으로 쓴 거. 자, 전기공급 설비는 원래 경미한 기반시설인데 이 변전소나 발전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에너지 설비, 도축장 같은 것들도 대지가 500 미만이면 경미한 것. 자, 이 4번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 전기공급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도축장 같은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들. 다만 발전소나 변전소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원칙대로 43조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공법에서 보통 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침인데, 자, 이건 지침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정한다. 자,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는 지침으로 행정규칙인데, 요거는 법령, 국토부령, 시행규칙,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나 우리 행정청 모두 지켜야 되는 법령 형식으로 제정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는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의 관리 방법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경우는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만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앞에서 뵀던 이 경미한 기반설들을 쭉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법령 형식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라는 파트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 공동구는 여기 이제 기존 도로 밑에 큰 관, 공동구라는 큰 관, 이 높이가 2m 더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폭도 굉장히 넓고 큰 관을 묻어서 뭐 전기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같은 거를 한 번에 수용하는 시설물,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 도로 위에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 교통 같은 게 원활해지죠. 공동구에 수용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수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체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도로를 막고 땅을 파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공동구라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공동구가 이제 중요한 기반시설이죠. 이 공동구는 이제 경미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중요한 기반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 공동구는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문제가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자, 공동구는 지하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신규 개발지죠.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뭐 택지개발지구, 뭐 경제자유구역 같은 신규 개발지. 자, 이걸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 요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자, 2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일 때 신규 개발지가 200만이 넘어가면 신규 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지하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주로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신규 개발 사업은 주로 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들이 시행하니까 신규 개발 사업으로 200만이 넘어가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지하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동구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는 도로관리청이라는 별도의 관청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추가로 한번 좀 보시고 공동구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는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청이라는 우리나라의 별도의 관청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공동구 설치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가 지하에 아까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서 신규 개발 사업으로 200만 제곱미터 넘게 크게 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공동구 안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도 있고 임의적으로 수용되는 시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선, 통신선. 자, 우리 전선은 우리나라에서 한전입니다. 한전. 통신선은 KT,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공관, 쓰레기수공관도 우리나라 설치하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사람들을 점용 예정자라고 그래요. 전선은 한전, 통신선은 KT,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공관, 쓰레기수공관을 설치하는 공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점용 예정자들이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거 6개. 자, 2개씩 잘라서 외웁니다.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공관, 쓰레기수공관. 이 중수도관은 변기물이나 보일러물 들어가는 관입니다. 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공관, 쓰레기수공관은 공동구가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된다. 자, 만약에 의무 수용을 안 하고 위반을 하시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처벌됩니다. 자, 그런데 공동구 안에 임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용할 수도 있는 게 가스관하고 하수관입니다. 요거랑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 그럼 답이 가스관이나 하수관이 되겠죠. 가스관,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통과가 되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적 수용으로.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자. 자, 우리 공동구 설치 비용은 아까 우리 전선이나 통신선을 설치하는 공기업들이 있었죠. 한전이나 KT 같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아까 토지주택공사, 이 사업 시행자는 우리 앞에서 봤던 200만 초과하게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 토지주택공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개발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점용 예정자한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통지.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자기가 통지받은 금액의 3분의 1 정도 이상을 공동구 설치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을.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공동구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 공동구 안에 이제 점용공사 같은 걸 완료하기 전까지 나머지 3분의 2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저 핵심 요약책 같은 데 보시면 요 설치 비용을 개발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점용 예정자는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이 같이 부담하는데 개발 사업 시행자가 점용 예정자한테 통지하고 통지받은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먼저 납부한다. 공동구 설치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공동구 설치 끝나고 점용공사, 공동구 안에 이런 전선을 점용공사 완료 시까지 납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관리인데 공동구는 설치를 아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업 시행자가 설치했으니까 관리는 누가 할 거냐? 관리는 자, 특광시 군수가 관리한다. 행정청이 관리합니다. 공동구 안에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는
특광시 군수가 관리하는데, 자, 관리자는 이제 그 특광시 군수가 행정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관리자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자,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공동구 관리자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매년, 자,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공동구 관리자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 관리 비용은 아까 특광시군수 관리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특광시군수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사람이고, 자, 이 공동구를 실제 쓰는 사람, 점용하는 자, 이 점용하는 자가 아까 우리 점용 예정자인 한전이나 KT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구를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자,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에 따라서 관리자가 정해주는 겁니다. 이 관리자인 특광시군수가 점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차지하면 많이 부과하겠죠. 자, 이런 부담 비율을 정해주고 관리 비용은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1년에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1년에 2번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설 부분인데, 자, 우리 광역설도 원래는 기반설인데요. 기반설 중에서 일부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광역설로 다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광역설의 종류는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광역설,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렇게 걸치는 광역설에 도로, 철도, 운하, 수도, 전기 같은 게 들어가죠. 자, 도로, 철도, 운하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산이기 때문에 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도 도시를 통과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걸치는 건데, 다만 광장이나 녹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걸치는 거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 밑에 있는 공원 유원지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광역설 중에서 광장 녹지는 걸치는 거, 공원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좀 볼까요? 자, 항만이나 공항, 자동차 정류장. 자, 인천의 공항이나 항만은 인천시 안에 있는데,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데 여러 도시민들이 가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반면에 도로, 철도, 운하는 이런 것들은 걸치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원 유원지나 광장 녹지가 기반설 분류할 때 이 4개 다 공간설입니다.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공간인데 이 광장 녹지는 광역설 분류할 때 걸치는 거로 되어 있고, 이 공원하고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광역설 분류할 때 이 두 가지씩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 예상 문제로 보셔야 돼요. 다음 중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이 아닌 것 그러면 항만, 공항, 공원 이렇게 내다가 광장 하나 들어가면 틀리는 거니까. 자, 광장 녹지는 걸치는 거, 공원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요 나머지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에는 공항 항만이 있죠. 그리고 인천에는 유명한 유원지 월미도도 있고 유원지 그 공원 같은 유원지 같은 옆에 공원도 있으니까, 자, 인천을 생각하면서 인천에 공항 항만이 있고, 자, 인천에는 유원지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역 앞에 도로나 철도. 자, 서울역에 우리 철도 이용하러 가면 그 서울역 앞에 광장도 있고 녹지가 있다. 이렇게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철도 쪽하고 광장 녹지를 연결하시고 인천의 공항 항만 옆에다가 이 공원 유원지를 연결해서 한번 요거 2개를 구별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광역설을 분류하는 것, 걸치는 거,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자, 광역설의 설치도 기반설의 설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43조 도시계획 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미리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광역설 설치할 때 특광시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임의 규정으로. 자, 원래는 광역설도 43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특광시 군수가 광역설은 2개 이상 도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광시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자, 도심공항터미널, 건축물 부설광장, 자, 대지가 500 미만의 도축장 같은 것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경미한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변전소나 발전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답이 5번이네요. 자,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 것. 자,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원관, 쓰레기수원관이니까 이 가스관 같은 것들은 나머지 네 가지와 다르게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임의적으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네요. 자, 공동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서 방제시설에 해당한다. 자, 요거 좀 잘못됐죠? 자, 1번은 기반시설 중에서 방제가 아니라 공동구는 우리 앞에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됩니다. 유통공급시설,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 1번도 틀렸고요. 이 문제는 실수로 답이 2개가 됐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시설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 기준, 요 기준자 붙은 거죠. 자, 이거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이 아니라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 설치 기준은 그대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는 표현을 쓰시면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침 형식으로 정한다.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로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시행하는 데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설치 의무자. 공동구 설치 비용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점용 예정자랑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한다. 자, 5번도 좀 잘못됐는데요. 답이 1번, 5번 2개가 나왔네요.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이죠. 열수원관, 쓰레기수원관은 수용을 하여야 한다니까. 자, 지금 이 하수관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못됐습니다. 요거 좀 답이 5번과 1번 답을 좀 2개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9번째 테마 도시계획설 이런 부분들 3파트로 정리하시고, 이 체계도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밴드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 우편으로 이런 체계도 같은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체계도는 이런 핵심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서 여러분들만의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체계도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핵심 요약집을 보셔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핵심 요약집은 이 계좌로 그 책값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고 체계도 보낼 때는 이 요약집 구매하시면 체계도를 같이 보내고 있으니까 따로 체계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집을 구매하시면 체계도는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런 해당 강의 올릴 테니까 혹시 체계도나 요약집을 안 사셨더라도 이런 그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자꾸 보시다 보면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